맞췄으면 됐다. 못 냈거나 아직 안 했다. 봅시다. 절대값을 항상 우리가 없앱니다. 절대값을 없앨 때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그냥 뿔마로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A11이 주어져 있는데 A11을 어떻게? 그냥 뿔마 1, 뿔마 2의 1승, 뿔마 2의 2승 줄줄줄줄줄.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내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라는 뭐 그런 소리일 겁니다. 근데 내가 마지막 여기 마지막 2의 10승 앞에만 그냥 뿔마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적었네.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원래는 전부 다 각각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하나하나씩 다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제일 마지막 놈 앞에 있는 2의 10승 앞에 있는 뿔마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얘 앞에 플러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 무조건 망하거든. 생각만으로. 뭐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망해. 왜 망하냐면은 계산을 하긴 해야겠네. 우리 2의 1승부터 2의 9승까지 뭐 더하는 거 문제 없지. 더하는 거 더해보니 1022가 되거든. 여기 1까지 더하면 1023이 되네. 전부 다 요 앞에 전부 다 플러스라고 얘까지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1023이고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023이네. 그쵸? 근데 얘는 1024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가정을 해봐. 얘 앞에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가정을 하면 요 놈들 앞에 싹 다 마이너스여도 문제 조건 만족 안 하네. 그쵸? 요 놈들 앞에 싹 다 마이너스라 그래도 얘가 플러스면 망해. 쌤 마음대로 요 놈들 앞에 싹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으니 망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얘들이 싹 다 마이너스여도 망하는데 그러면 얘들 중에서 몇 놈을 플러스로 바꾸면 더 망하거든. 요 놈들 앞에 싹 다 마이너스여도 얘 앞에만 플러스면 얘보다 크잖아. 싹 다 마이너스여도 얘 혼자 플러스면 원래 놈보다 크다고. 그러면 이 싹 다 플러스라고 가정한 것 중에 한 놈을 싹 다 마이너스라고 가정한 것 중에 몇 놈을 플러스로 바꾸면 더 커질 거 아니야. 더 망한다고. 자, 생각만으로 어떻게? 얘 앞에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그냥 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자, 얘 앞에 마이너스. 그래서 원래는 방금 생각했던 이 짓 있지. 방금 생각했던 이 짓을 얘 앞에 뭔지, 얘 앞에 뭔지, 얘 앞에 뭔지 그렇게 생각하면 확정 나거든.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약간 꼼수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일단 얘 앞에는 확정 났는데 내 마음대로 요 앞에 싹 다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일단 이 값을 한번 구해볼게. 계산하는 거 문제 없지. 그렇죠? 이것들은 싹 다 플러스라고 하고 값을 구해보니 마이너스 나왔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27이라 그랬잖아. 26 차이 나네. 원래는 얘들 앞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27이야. 얘들 싹 다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값을 구해보니 마이너스 1이야. 26 차이 난다고. 근데 얘들이 전부 다 2의 거듭제곱들로 표현이 돼 있다는 거야. 뭔 말아? 얘랑 26 차이 난다는 게 뭔 소릴까? 더해서 13이 되는 놈들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이 차이 난 거지. 더해서 13이 되는 놈들 앞에 플러스가 붙은 거하고 더해서 13이 되는 놈들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하고 둘이 26이 차이 날 수가 있잖아. 그런데 2의 거듭제곱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2의 거듭제곱들을 더해가지고 13이 되는 경우가 2의 0승, 2의 2승, 2의 3승 더하는 것 말고는 딴 방법이 없더란 말이야. 그래서 뭐다? 어떤 놈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그냥 차이 나는 값으로 그냥 확정이 나버린다는 거야. 따라서 무조건 얘들 3명 앞에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 플러스인 거 확정 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놈들 앞에 누구 앞에 플러스가 붙었고 누구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지금 완벽히 확정 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A1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거고 A2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1승인 거고 A3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1승 마이너스 2의 2승인 거고 이렇게 누구 앞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정 났다는 건 그냥 A1부터 A6까지 뭔지 그냥 다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진짜 구해가지고 AU까지 더하면 된다. 쉽고 빨리빨리 먼저 맞춰. 쌤이 한 거 집에서 다시요. 기납법 단어는 딱 요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방학 때 얘기했던 7가지. 바로 마음속으로 그게 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튼 그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점화식 몇 가지 얘기했던 그것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점화식 주어진 게 뭐 이런 게 성립합니다. 뭐 이런 게 주어진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n에 대한 식이 더한 형태, 뭐 곱해진 형태, 뭐 an에 대한 1차식 뭐 이런 거. 오늘 단원에 요 알파 책에도 그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문제도 많거든. 근데 그거는 목표에 없어 오늘. 왜? 그런 거는 그냥 하면 되거든. 별로 설명할 게 없어. 이거 보이면 뭐 하라 그랬지? 그냥 an이 뭡니다 식으로 나와. 그럼 끝이야. 근데 이제 오늘 목표 좀 애들이 짜증나 하는 거, 일반화가 안 되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유형들 말고 나머지는 싹 다 그냥 무지성 노동 문제입니다. 오늘 목표도 거의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좀 짜증나지만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렇게 무지성 노동이 많아요. 요즘 트렌드도 그거고 이번 학교 시험도 모든 학교 그게 하나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점화식을 봤을 때 뭐다? 그 얘기했던 그거 뭔지 아나? 그게 뭐 이런 것들 뭐 있었잖아 몇 가지. 그것들 빼고 다 노동이라고. 노동이 뭐야? 그냥 첫째 항 뭔지 둘째 항 뭔지 셋째 항 뭔지 좀 나열해보면 그냥 눈치채서 하는 거. 일반화는 못하고. 알겠죠? 뭐 규칙이 있거나 뭐 반복이 되거나 무조건 그렇게 있어. 규칙이. 알겠죠? 자, 첫째 항도 뭔지 모르니까 대충 알파라고 놓고 그냥 가조건 n 자리에 1 넣어서 둘째 항, 2 넣어서 셋째 항, 3 넣어서 넷째 항 줄 전부 다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해보면 눈치챕니다. 얘들 둘이 더하면 4, 얘들 둘이 더하면 8, 그 다음 둘이 더하면 12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다는 거 바로 눈치채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8, 16, 24 해가지고 줄 해가지고 11번째 항까지 더하면 40이 되네. 첫째 항 일단 놔둬봐. 첫째 항 일단 놔두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더하니까 120이 되네. 우리 어디까지 더하니까 121.5가 된대. 거의 근접했잖아. 거의 근접했죠. 그쵸? 그러면 그냥 첫째 항이 1.5면 되는구나. 근데 그거는 좀 찍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맞거든. 결론적으로 첫째 항이 1.5고 그냥 둘이 더해서 끝. 11번째까지 더하면 된다. 그게 답인데 그거는 약간 찍는 거잖아. 그치? 나 조건도 생각해야지. 나 조건이 뭐냐면 어떤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인접한 두 항을 서로 빼가지고 마일이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기만 있으면 된다 이 소리거든. 그럼 봐봐. 얘 빼기 얘 하면 뭐야? 얘 빼기 하면 2알파 마이너스 4. 얘 빼기 얘도 2알파 마이너스 4. 그쵸? 그 다음에 얘 빼기 하면 뭐야?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여기 12 마이너스 알파. 얘 빼기 얘 하면 2알파 마이너스 4. 얘 빼기 하면 마이너스 2알파. 그쵸?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을 빼서 나올 수 있는 게 무조건 뭐야? 2알파 마이너스 4 아니면 마이너스 2알파.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뭔 말할?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잖아. 따라서 2알파 마이너스 4가 마일이다.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일이다. 는 거에서 뭐야?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럼 둘 중에 뭐겠냐고. 그냥 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m이라는 건 11이고 왜? 요거 다 더해서 120이니까. 그래서 1.5 추가시켜가지고 121.5가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m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m은 11이다. 요게 끝인 거예요. 쉽고 이 정도 난이도는 솔직히 다 거의 다 맞출 것 같은 느낌이네. 졸라 쉽네요, 그렇지?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말이 주어진 식을 보면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내 멋대로 이것저것 넣고 싶잖아. 뭐 일반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저식 n 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그냥 좀 해봐. 뭐랑 갖고 뭐랑 갖고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뭐 아니면은 1 넣고 2 넣고 안 해도 아예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다. 아예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꼭 숫자만 넣으라는 법이 없거든.
그러면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넣어도 우변은 똑같이 얘라는 거야. 그러면 좌변 우변 빼봐. 좌변 우변 빼면 우변 어차피 0 되잖아.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는 얘랑 일반적으로 그냥 성립한다. 첫째 항 5장, 둘째 항 6장, 셋째 항 7장 계속 갔구나. 그렇죠? 따라서 A1, 2, 3, 4가 반복이 되는데 A1, 2는 주어져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150번째 항까지 얘가 37번이 나오고 첫째 항, 둘째 항이 2개가 남겠네. 그치? 그게 요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아낼 수 있죠? A3, A4 더한 걸 알아낼 수가 있다. 합이 일정할 때 곱은 언제 제일 커요? 둘이 같을 때가 제일 크죠. 요건 부연 설명 필요 없지? 합이 일정할 때 둘이 곱한 건 언제 제일 커? 둘이 똑같을 때. 오케이? 따라서 이거 둘이 곱한 거의 최대값은 2 곱하기 2에서 4고 얘는 주어져 있고 얘도 A1 주어져 있고 쉽고 479번 맞춰 쓰면 됐어요. 별로 할 말 없다. 좀 허무합니다. 왜 허무한지 볼까? 가족건 n자리에 1 넣으면 뭐 나오냐? A1부터 A7까지 더한 게 마일이다. 그러면 가족건 n자리에 2 넣으면 뭐 나오냐? A2부터 A8까지 더한 게 마일이다. 3 넣으면 A3부터 A9까지 더한 게 마일이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개 허무합니다. 요 마일이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일이 아니고 마이너스 1억이어도 안 변하는 사실이 있어. A1부터 A7까지 더해도 마일, A2부터 A8까지 더해도 마일. 그게 뭔 소리야? 그냥 A1, A8 같다는 거고. 그러면 그냥 계속 가족권만 봐봐. 그러면 가족권 n자리에 2 넣은씩 3 넣은씩 그냥 비교만 해봐. 가족권 n자리에 2 넣은씩 하고 3 넣은씩 하고 비교만 해봐. 바로 나오는 게 뭐야? 그냥 A랑 A9랑 같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뭐랑 같은지 그냥 줄줄줄줄줄 나온다 이 말이야. 일단 놔둬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 일단 놔둬봐봐. 나조건도 그냥 똑같은 짓 해봐. 나조건도 나조건 n자리에 1 넣은씩 하고 나조건 n자리에 2 넣은씩 하고 그냥 둘이 비교만 해보라고. 이게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이 아니고 1억이어도 바뀌지 않는 게 뭐야? 그냥 얘랑 같다. 2 넣은씩 3 넣은씩 그냥 둘이 비교만 해봐도 얘랑 같다. 둘이 뭐랑 같은지 줄줄줄 나오더라. 문제 없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지금 식이 졸라 많잖아. 뭐랑 같다 뭐랑 같다 이렇게 졸라 많잖아. 그치? 그러면 요 등호를 다 이어 붙여봐. 뭐 예를 들어서 얘랑 같은데 얘는 또 얘랑 같고 이렇게 등호들이 줄 이어 붙일 수가 있거든. 다 이어 붙여보니까 이것들 다 같다는 결론이 나오더라. 그건 안 이어 붙여진 놈이 있거든. 안 이어 붙여진 놈들은 또 지들끼리 내 놈, 남은 놈들 내 놈은 또 등호가 다 이어 붙여지더라 이 말이야. 뭐 그냥 수학이 아니고 짜맞추기 놀이. 어떻게 했다고? 그냥 등호 같은 거 다 이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12개랑 이 4개랑 서로 다 같다는 걸 바로 알아냈다. 요 12개의 같은 값을 x라 그래보자. 요 4개의 같은 값을 y라고 해보자. 그러면 x가 뭔지 y가 뭔지 알아내면 문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튼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가 나오면 되죠. 그 식 2개는 뭘로 만드냐면 이거는 진짜 자기 자유입니다. 쌤은 뭐 한 거냐면 그냥 가족권 n자리에 1 넣으면 거기 x가 몇 개 y가 몇 개인지 알잖아. 그냥 나조건 n자리에 뭐 1을 넣건 2 넣어서씩 세우고 3 넣어서씩 세우고 그건 자기 자유라고. 여튼 문자 2개니까 식 2개 나오면 문제 끝난다고. 그렇죠? 나는 그냥 가족권 n자리에 1 넣은 식 나조건 n자리에 1 넣은 식 거기에 x가 몇 개인지 y가 몇 개인지 확실하거든 지금. 여튼 문자 2개 식 2개 나오고 x, y가 나오더라. 문제 끝났죠. 우리는 뭐다? 총 16개의 항이 얘들은 전부 다 5 얘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3인 거 알아냈네.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돼. 뭐 별로 할 말 없지 그치? 어떻게 했다고?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아까도 어떻게 해라? 그냥 내 멋대로 막 잡아 넣어서 하는 겁니다. 학교 시험이 50분이잖아. 근데 5문제 설명하고 있어. 망아.
다시 말하지만 요 단어는 애들이 다 싫어하고 나도 싫어합니다. 쌤이 싫어하는 게 뭐냐? 그냥 무지성이라고. 요 단어는 고난도 문제일수록 무지성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고 유식 깔끔하게 되는 거는 오늘 목표에 없는데 책에는 있다. 앞에 쉬운 파트. 그거는 그냥 풀려. 근데 짜증나고 고난도일수록 무지성. 자, 지금도 뭐냐? 머리 하나도 안 쓴 겁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좀 나열해보면, 노동을 해보면 풀린다. 오늘 거의 다 그렇다. 그리고 반드시 그게 모든 학교 시험에도 하나 이상 나오고 너희가 칠 수능에도 나옵니다. 쌤이 어떻게 알죠? 계속 그랬으니까 최근 5년간은. 자, 그냥 1 넣어서 A2 구하고 2 넣어서 A3 구하고 그 짓거리 해보라고. 해보니까 A1부터 A7까지는 전부 다 1이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세제곱수일 때를 기준으로만, n 플러스 1이 세제곱수일 때를 기준으로만 요 an의 값이 바뀐다는 거는 그냥 좀 구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더란 말이야. 요거는 문제 없지? 얘들 전부 2고 얘들 전부 3이고 이거는 쉽게 파악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라는 거냐면 n을 요 값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 그게 뭔 소리냐면은 A1이 1이잖아. 그러면 1을 1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안 되잖아. A2도 1이잖아. 2를 1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안 되잖아. 그렇죠? 7도 1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안 되잖아. 얘들 다 탈락이라고. 여기에 나오는 n 값들이 다 탈락이라고. 아직 n 값이 안 나왔다고. 우리가 원하는 그 n 값이 말이야. 8을 2로 나누면 나머지 1 안 되잖아. 그 다음 A9가 있지. 9를 2로 나누면 나머지 1 되네. 그러면 그 9라는 그 n값이 처음으로 나온 합격이 된 놈이야. 9를 일단 딱 적어 놓는 거야. 처음으로 합격된 n값이라고. 그 다음에 10을 2로 나누면 안 되고 11을 2로 나누면 되네. 그러면 그 11이라는 그 놈이 이제 두 번째로 합격된 놈이라고. 뭔 말아? 그래서 그 합격된 n값을 순서대로 작은 거부터 처음에 합격된 놈, 두 번째 합격된 놈 순서대로 줄 적으니까 25까지 9번째가 25까지 나오더라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보통 틀리는 게 요까지는 해놓고 BN 정체 알아냈다 요거야 등차 수열 그러면은 틀리죠. 왜? 또 그 다음에 규칙이 또 달라집니다. n이 이제 26 넘어가면은 또 규칙이 달라져. 2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안 되고 28을 3으로 나누면 되네. 그렇죠? 이게 10번째로 나온 놈이 28이고 그 다음 29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잖아. 안 되네. 30을 하면 안 되고 31을 3으로 나누면 되고. 그렇죠? 따라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 값들은 전부 다 뭐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더라. 그 다음에는 또 뭐야?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되더라. 이렇게 그냥 나열해보니 규칙 알아냈다. 그냥 뭐 좀 쓰레기 문제예요. 어떻게 했다고? 머리 썼나요? 아니 그냥 나열해보니 BN이 완벽히 무슨 수열인지 알아냈다. 따라서 BN이 무슨 수열인지 완벽히 알아냈으면 문제는 끝났습니다. 왜? 몇 번째 항이 뭔지 우리 지금 다 알잖아. 그쵸? 20번째 항은 얘 바로 전에 놈이겠죠. 3 빼면은 20번째 항 나오고 요거는 그냥 쭉 나열해볼까? 시그마 분배해갖고 요거가 있고 요거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는 요거를 빼고 이렇게 돼있네. 그러면은 여기에도 B2부터 B30까지 여기도 B2부터 B30까지 다 없어지겠네. 살아남은 놈만 적어보니까 요것만 살아남았더라. 그냥 쟤들 봐봐요. 몇 번째 항이 뭔지 우리 지금 구하는 거 문제 없지. 그쵸? 얘들 전부 다 알아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할 말은 없고 그냥 인내심을 갖고 하는 문제다. 자, 설명합시다. 요거는 뭐 많이들 못하겠죠? 했으면 아주 잘했어요. 오늘 목표는 말했듯이 거의 대부분이 답을 너희가 맞췄으면 그냥 됐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야? 뭐 내가 해도 뭐 대단한 거 없다. 거의 노동이다. 인내심 테스트. 뭐 인내심을 갖고 한번 해볼까? 7번째 항 주어져 있잖아.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여기 n자리에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씩, 4 넣은씩, 5 넣은씩 막 다 적어갖고 막 할 거거든. 그럼 뭐부터 넣고 싶냐고? 7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쌤 첫째 항도 주어져 있는데요. 근데 둘째, 셋째 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넣고 싶은지를 생각해봐. 뭐부터 넣어야 뭔가 문제가 시작이 되냐고.
7번째 항은 주어져 있는데 5번째, 6번째 항에 대해서도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 오늘 뒤에 문제들도 그렇다. 문제를 뭘 넣어서 뭐부터 시작을 할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한다? 좀 정보가 주어져 있는 놈들을 활용하게끔 잡아 넣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5를 넣고 싶네. 왜? 5를 넣으면 완벽히 정보를 아는 A, 5, 6, 7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올 거니까. 자, 요거 문제 푼 게 없어요. 요거 문제 푼 거 하나도 없고 그냥 N자리에 5 넣은식 그대로 적은 겁니다. 요 범위는 지금 적을 필요도 없이 그냥 3은 16이다. 그냥 말이 안 되는 게 나오잖아.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무조건 3은 얘라고. 바로 뭘 알아내네요. 거기에서 진수가 8이 되고 A, 5, 6에 대한 식이 나오네요. 근데 애초에 주어졌던 식도 있잖아. 문자 2개, 식 2개. 요거는 많이 들었겠네. 5번째, 6번째는 뭐다? 그냥 확정 났어. 그러면 방금 했던 짓 계속 할 겁니다. 이제 n에 4 넣자고. n에 4 넣고 이것도 문제 푼 거 없어요. 그냥 모든 눈에 보이는 n자리, n자리, n 모든 눈에 보이는 n자리에 그냥 4 넣어봐. 그냥 바로 이 식 나오네. 주어진 거 이제 잡아 넣으라고. 문제 없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얘다는 거에서 A4가 이게 나오고 이거는 뭔 소리냐면 얘들아 8은 8이다. 맞지? 맞는 말이 나왔지. 이게 뭔 소리냐면 A4가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하면은 얘는 얘여야 됩니다. 그때 A4가 뭐가 나옵니다. A4가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하면 요 값이 나오는 게 확정이 났거든. 값이. 근데 A4가 1 이상이라고 가정했더니 맞는 식이 나왔어. 그게 뭔 소리냐면 A4가 1 이상일 수도 있다고. 그게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1 이상의 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미지수로 놓고 해보자고. 따라서 A4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겠어. 요거일 때 풀고 뭔가 1 이상인 P라는 놈일 때 하고 일단 요때 한번 해볼까? 요때는 되게 쉬워. A4가 요거일 때 풉시다. n에다가 아까 전에 5 넣은 식 적었고 4 넣은 식 적었잖아. 이제 n에다가 3 넣은 식 적자고. 요것도 문제 푼 게 아예 없다고. 그냥 뭐 한 건데 그냥 n에다가 3 넣은 식 그냥 적은 겁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n자리에 3 넣은 식.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오면 범위도 지금 적을 필요 없어. 왜? 그냥 3 넣은 식 적으니 1은 4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1은 얘다. 아까 성립해야 된다. 거기서 A3 확정 나네. 그러면 또 n에다가 2 넣은 식 적어보자고. n에다가 2 넣은 식 적으니까 얘는 얘다. 말이 안 되잖아. 뭔가 범위를 적어갖고 그 범위로 뭔가 참거짓을 판별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말이 안 되는 식 무시하고 그냥 얘는 얘다는 거에서 A2 확정. 자, 우리 A2 구하고 싶지. 일단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A2가 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일단 하나 나왔다고.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놈들 중에 제일 큰 놈 구하면 답인 거다. 얘는 뭐 당연히 탈락이겠죠. 왜? 객관식 문제잖아. 보기에 없죠. 근데 이런 거 내가 왜 구하겠어? 뭐 소술형이면 적어야죠. 아니면 신조원 테스트. A2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벌써 문제 하나 딸깍 나왔죠. 최소값. 문제 내기 쉽다. 최소값 나왔네. 자, 그러면 또 요거일 때 한번 봅시다. 요거일 때 아까랑 하는지 똑같아. n에다가 그냥 여기 n에다가 3 넣은 식, 2 넣은 식, 1 넣은 식, 요거 식 3개 뭐 한 거라고? 요 식 3개 적어 놓은 거 문제 아예 푼 거 없고 그냥 여기 n자리에 3 넣은 식, 2 넣은 식, 1 넣은 식 적은 거다. 한번 볼까? 3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는 A5 주어져 있는 거 적고 그 다음에 n에다가 3 넣고 3 넣고 3 넣고 다 넣으라고. 이래 되네요. 1은 4다. 말이 안 되죠. 오케이, 바로 탈락. 1은 무조건 얘예요. 거기에서 A3는 2분의 P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또 2 넣은 식 적으라고. n에다가 2 넣은 식. 아까 전에 구한 놈들 요거 이미 확정난 놈들 전부 다 잡아 넣으라고. A4는 P 잡아 놓고 n에다가 2 넣은 식. 2 넣은 식에서 이제는 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 P는 얘다. 될 수 있어. P는 얘다. 될 수 있어. 잠깐만 놔둬봐. 지금 이것만 갖고는 아직 뭔가 확정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잠깐만 놔둬봐봐. n에다가 1 넣은 식도 한번 적어보자. 아까 전에 구해놓은 것들 요것들 전부 다 잡아 넣으라고. n에다가 1 넣은 식. A1도 지금 1이라고 돼 있잖아. A1 1이라고 돼 있으니까 n에다가 1 넣으면 그냥 요 식이 나오네요. 자, 둘 다 될 가능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 얘는 얘일 때
얘는 얘일 때 이항 해가지고 A2 구하는 거 문제였죠. A2가 2의 2분의 P승이 되네. 그렇죠? 근데 봐봐. A2가 얘야. 근데 A2 어디 있어? A2 여기 있잖아. 여기 A2를 한번 봐봐. A2 값하고 2분의 P라는 놈하고 비교해갖고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는 얘다가 성립하든지 얘는 얘다가 성립하든지 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케이스는 A2가 2의 2분의 P승이라고 해놨어. 2분의 P가 뭐건 상관없다. 무조건 2분의 P보다는 2의 2분의 P승이 클 거거든. 그렇죠? 따라서 이 A2가 얘다라는 케이스에서는 지금 반드시 뭐가 성립하는 거다? 얘가 성립하는 케이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뭔 말아? 오케이? 따라서 그때 뭐야? 그때는 P가 2라고 했잖아. 이게 성립하면. 지금 이게 성립하지? 그러면 그때는 P가 2라고 했지? 따라서 P는 2다. P가 2면은 자기 자리에 넣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A2는 2로 확정이 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요거인 케이스. 얘는 얘다가 뭔 소리야? P는 2라고 한 거야. 그쵸? 그러면 P는 2다가 언제 성립하는데? 요게 성립할 때 P는 2다라고 했잖아. 그쵸? 따라서 이때도 P는 2인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P는 2기 때문에 요게 성립했던 거라고. 그쵸? 그럼 여기 P 자리에 집어넣어. 그럼 A2는 1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근데 A2가 지금 1 이하인 경우잖아. 그러면 1 이상이고 1 이하니까 A2는 그때는 1이 되고. A2의 값은 요거. 얘 뭐야? 그냥 뭐 몇백 분의 1 정도 되는 값 아니야. 그쵸? 엄청 작죠? 따라서 최대값은 여튼 이게 된다. 너무 극혐인데 솔직히 그냥 객관식이니까 좀 답에 끼워 맞춰서 푸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면 나처럼 하나도 안 다르게 적어야 됩니다. 487번 설명합시다. 얘도 답 맞췄으면 됐어요. 할 말 없습니다. 오늘 거의 다 그래요. 이유가 뭐라고? 누가 하건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쌤은 뭐 대단한 방법 없나요? 딱히 모르겠어. 그냥 무지성으로 해볼까? 요런 유형의 문제 그래도 제일 처음에 딱 생각하는 게 뭐라고? 뭘로 시작을 할지를 생각해야 돼. 오늘 뒤에 문제도 다 그렇다. 요런 문제 특징이 뭐냐면 뒤에도 그런데 딱 이 생각을 해. 딱 보면은 누구나 너희가 뭔 생각이 드냐면 아예 뭐 정보가 없고 뭘로 시작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들 들거든. 근데 항상 뭘로 시작한다? 그래도 문제 읽어보면 어떤 놈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주어져 있는 게 있거든. 그걸로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알가? 지금 뭐가 주어져 있는데 여튼 n번장이 몇 번장인지 몰라도 n 플러스 4번장이 몇 번장인지 몰라도 걔는 뭔지 주어져 있잖아. 따라서 n번장 n 플러스 1, 2, 3, 4번장 그 5개만 나열해갖고 좀 풀고 싶다는 건 좀 인정하거든. 왜? 첫 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아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n번장 마이너스 5라고 돼 있고 거기서 출발한다. 지금 문제에 적힌 식이 이게 그냥 한국말로 뭔 소리냐면 이 값하고 요 값하고 비교하라는 거야. 이 값하고 요 값하고 비교해갖고 요 값이 더 크면은 요 값이 더 크면 얘랑 더한 게 그 다음 항이 된다고 돼 있는 거야. 요 값이 더 이상이면은 얘한테 P를 뺀 게 그 다음 항이 된다. 지금 그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면 그 적힌 대로 그대로 한번 가보자고. 얘는 자연수니까 무조건 얘가 더 크지? 둘이 더한 게 그 다음 항 되고 얘랑 또 비교하라고. n 플러스 1이랑 얘가 더 크잖아. 그럼 둘이 더한 게 그 다음 항이 되고 이렇게 계속 하라고. 근데 이제는 누가 더 큰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n 플러스 2하고 2n 마이너스 4하고 m이 6 이상이냐 6 미만이냐에 따라서 누가 더 이상이고 미만인지 달라지잖아.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 범위 나눠서 하자 할 거야. 머리 하나도 안 쓰지? 그쵸? m이 6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커지잖아. 그치? 맞지? 오케이. 따라서 둘이 더한 게 그 다음 항이 되네요. 그 다음 m이 6 이상이면 얘가 더 이상이 되잖아. 그쵸? 그때는 얘한테 P를 뺀 게 그 다음 항이 된다. 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계속 얘랑 비교해갖고
m이 어차피 자연수잖아, 그치? m이 1, 2일 때, m이 1, 2일 때는 얘가 더 크네요, 그쵸? 따라서 둘이 더한 게 m이 1, 2일 때는 얘는 얘입니다. 어차피 6 미만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m이 3, 4, 5일 때만, 그때만 얘가 더 크네요. 그때는 얘한테 p를 뺀 게 그 다음 놈이 되고. 요때도 똑같아. 정확하게 딱 뭐를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여튼 얘랑 둘이 같다라고 놓아봐.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그때 m이 뭐다, p에 대한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m값이 그것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랑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요 값이 나오더란 말이야. m값이 얘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달라지죠? 그쵸? 그때 이거 둘이 더하면 얘가 되고 얘한테 p를 빼면 얘가 되고 m의 범위에 따라서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요 놈이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얘가 0이라고 돼 있거든. 여기에서 지금 바로 검증 다 돼버리네요. 왜? 얘 0이 안 되잖아. 탈락. 오케이? 얘는 0이라고 놓아봐. 얘는 0이라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P는 3m-2. 그런데 M이 뭔지 다 적혀 있잖아. 그렇죠? 오케이? 3 넣었을 때 P값, 4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P값 뿅뿅뿅 나오고 뭐 순 있나? P값 구하라 그랬잖아. 오케이? 얘들 완벽히 합격. 그 다음에 또 볼까? 얘는 0이라 그래봐. 얘는 0이라 그러면 P는 3m-1 나오지, 그치? 오케이? 그런데 P가 3m-1인데 애초에 M이 6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 M이 6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거 둘 다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6을 넣고 7을 넣고 8을 넣고 확실히 15보다는 크네요. 가조건 15 이하라고 돼 있거든. 그냥 문제 조건에 안 맞는다. 탈락. 그 다음 얘는 0이라고 놓아봐. P값이 얘가 나오네. 얘는 그냥 말이 안 되거든. 얘는 그냥 왜 말이 안 되냐면은 P값 나왔으면 그냥 지자리에 넣어봐. 그냥 가정, 이 가정의 범위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그냥. 그래서 탈락. 오케이? 다 탈락이고 되는 거 이거밖에 없고. 다음은 답이고. 요거? 요거는 그냥 얘가 0이 안 되는 놈이잖아. 그래서 그냥 탈락. 자, 오늘 하는 문제 전부 하는 말이 비슷한데 거의 다 노동이라 그랬고, 그리고 뭔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겠다. 이 생각이 항상 들잖아, 그치? 자, 계속 얘기했죠? 항상 뭘로 시작을 한다? 계속 똑같아. 그래도 뭔가 주어진 게 있거든. 우리가 몇 번째 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이 문제는 4의 배수 번째 항들이 뭔지는 주어져 있다고. A4가 뭔지는 주어져 있고 A8이 뭔지는 우리가 안단 말이야. 그렇죠? 따라서 알고 있는 A4는 R의 1승, A8은 R의 2승인 거 알잖아. 그래서 알고 있는 놈에서 알고 있는 놈까지 그 사이에 있는 5개를 일단 적어보는 거. 그걸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비슷하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 자, 일단 뭐 요 앞에는 아직 모른다 치고, 자, A4는 확실히 알잖아. R이라는 거. 아직 R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대충 어떤 놈인지는 주어져 있거든. 뭐 대충 플러스 0. 얼마 마이너스 0. 얼마인 놈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문제 조건이 뭐야? 그냥 절대값이 5보다 이상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다음 항 되고, 절대값이 5보다 작은 놈이면 3 더하면 다음 항 되고, 그 순간 무조건 그 다음 항은 3 더하고 그 다음 항도 3 더하는 건 확실하네. 문제 없죠? 그 다음 얘는 확실히 절대값이 R이 뭐건 상관없어. 얘는 확실히 절대값 5 이상인 놈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그 다음 항 되고, 그 다음에 R의 범위를 생각해봐. 플러스 0. 얼마 마이너스 0. 얼마인 놈,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고 3 빼면 무조건 절대값 5 미만인 건 확실하잖아. 3 더하면 그 다음 항 되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요 5놈이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건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R제곱인 거 알거든. 따라서 얘는 R제곱 풀어봐. R이 나와버리더라. R이 나왔으면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 거꾸로 어떻게? 그 전의 항이 뭐였길래 얘가 이게 됐을까? 거꾸로 추측하는 거. 얘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거꾸로 추측이 금방금방 되잖아. 뭐였길래 얘가 됐겠냐고. 3을 얘였으니까 3을 더해서 얘가 됐겠다. 그 추측을 해서 거꾸로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야. A4가 확정 났으면. 뭐 말아?
오케이? 따라서 첫째 항까지 나왔고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은 100번째 항까지 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4개씩만 적는다 그래 볼게. A4, 5, 6, 7 적고 그 다음에는 A8, 9, 10, 11 적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A12, 13, 14, 15 적고 이렇게 4개씩 적는다 쳐봐. 이렇게. 그러면 봐봐. 어차피 R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어.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고 그 다음 A12는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여튼 이 4의 배수번째 항들의 공통점이 뭐야? 여튼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놈은 제곱을 하고 세제곱을 하면 더 작아져 절대값이. 요 모든 놈들은 전부 다 0. 얼마 마이너스 0. 얼마인 놈이라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 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3 더한 거고 그 다음 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3을 더한 거다 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또 절대로 안 바뀌는 사실이 뭘까? 요 줄에 있는 모든 놈들, 요 줄에 있는 A6, A10, A14 이 모든 놈들은 뭐다? 절대값이 전부 다 5보다 큰 놈이라는 거는 또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 말고 절대값이 5 이상인 놈이 있겠나? 없단 말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절대값이 5보다 작겠다. 그쵸? 오케이? 따라서 6번째 항, 10번째, 14번째 해가지고 98번째 항까지 얘들은 등차 수열. 개수 세는 거 문제 없죠? 그 다음 절대값 5 이상인 놈이 첫째 항, 둘째 항도 있네요. 따라서 2개 하고 저것까지 해가지고 총 26개라는 건 뭐 세는 거 문제 없지? 그거랑 첫째 항 나온 거 더하면 된다. 뭐 쉽고. 그냥 내일 오지. 내 시간이 안 돼가지고. 512번 맞췄으면 됐어 이거. 다 못 맞췄다 봅시다. 얘는 첫째 항이 자연수 K라고 딱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얘는 뭐 거꾸로 갈 필요도 없고 중간부터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첫째 항부터 출발하면 되겠네. 그쵸? 이 뭐 하라는 거냐면 그냥 첫째 항이 K인 거 아니까. 그러니까 첫째 항 이게 0보다 큰 거 아니까 여기에 1 넣으면 둘째 항 나온다. 그 다음에 2 넣어서 셋째 항 구하고 그냥 그 짓거리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넣어서 보니까 둘째 항은 그냥 상수로 확정 나고 그러면 둘째 항 음수니까 여기 2 넣으면은 셋째 항도 확정 나고 셋째 항까지는 확정이 나더라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요 2-K라는 놈이 양수인지 영이한지 뭐 모르겠잖아. 그쵸? 근데 K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뭐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노동을 해보자 이 말이야. K가 1이라 그랬으면은 셋째 항 뭔지 확정 나고 저 맛이 뭔지 확정 나니까 그냥 3 넣어서 넷째 항, 4 넣어서 다섯째 항 구하는 거 문제 없죠? 그냥 구해보라고. 요거 4개 더해가지고 음수라고 돼 있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저걸로 그냥 검증하는 거야. 노동해. 저거 되는지 검증해. 계속 그 짓거리 하는 겁니다. 일단 1 안 되네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요 4놈 중에 한 놈이라도 0이 되면 그냥 무조건 망하는 거 아니야. 그쵸? K가 2면은 얘가 0이 되니까 망한다. 오케이? 그럼 뭔 소리야? K가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얘가 확실히 음수인 거는 확실하네요. 그쵸? K는 확실히 3 이상인 거 확정 났고 A3는 확실히 음수인 것까지 확정 났어요. 요거는 뭐라고? 그냥 확정 난 거라고. 가정이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A3 음수니까 위에 시계 자리에 3 넣어갖고 A4까지 확정 났어요. 그러면 또 모르는 게 뭐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또 노동을 하자고. K가 3 이상인 거 확정 났으니까 K가 3이면 얘는 양수고 K가 4면 얘는 0이고 K가 4보다 크면 얘는 음수고 될 거 아니야. 그 짓거리 하자고. K가 3일 때 K가 3일 때라고 했으니까 뭐야? 그냥 셋째 항, 넷째 항, 그 다음에 다섯째 항, 여섯째 항 다 그냥 나올 거 아니야 상수로. 잡아놓고 구하라고. 구해보니까 뭐 무슨 있나? 되더라. K가 3일 때 라고 했더니 되죠. 오케이? K값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하나는 확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 K가 4하면 뭐 얘가 0이니까 어떤 놈이라도 0이 되면 그냥 무조건 망하는 거죠. 따라서 K가 3 이상인 건 확정인데 일단 3은 확정 났고 4는 안 되고 그러면 또 5 이상인데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5 이상이면 얘가 음수가 되고 그렇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4 넣어갖고 다섯 번째 항 나오고 그러면 또
또 가정을 하는 거야. K가 5 이상인데 K가 5면은 얘가 양수가 되고 K가 6 이상이면 얘가 음수가 되거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6번째 항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K가 5라 그럴 때 해보자고. K가 5라 그럴 때 그냥 잡아놓고 구하라. 잡아놓고 구하는 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요 4개의 항 뭐 무슨 있나? 없네요. 오케이? 5 확정. 그러면 6 이상이라 그러면 얘가 이제 음수가 되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확정한 게 졸라 많거든. 왠지 봐봐. 셋째 항 음수인 거 그냥 확정이야. 넷째 항 음수인 것도 확정이야. 그 다음 지금 5번째 항도 음수잖아.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6번째 항은 무조건 양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쵸? 5번째 항 음수일 때 위에식 n자리에 5를 넣어서 지금 6번째 항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고. 그런데 K가 6 이상일 때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 6 이상인 자연수 중에서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놈은 6밖에 없네요. 그게 뭔 소리야? 6일 때 문제 조건 만족한다. 6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6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놈은 어차피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확정난 거 3, 5, 6 다음은 답 쉽고. 자 518번 얘기하자. 얘도 또 맞췄으면 됐어. 오늘 거의 그래요. 이 단원이 좀 그래. 전부 다 뭐다? 그냥 무지성으로 나열해갖고 눈치채갖고 하는 거. 왜 한다? 모든 학교 하나는 냅니다. 요 짓거리 해야죠. 하자. A1이 뭐라고 돼 있어? 뭐 4점 얼마라고 돼 있잖아. 뭐 이쁘게 놓으려면 뭐 이렇게 놓으면 좀 이쁘잖아. 그렇죠? 4 플러스 알파, 알파는 뭐 0점 얼마 이렇게 놓고 모든 걸 전부 다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갖고 알파가 뭔지 구하면 되겠네. 뭐 여기까지 됐죠? 뭐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뭐 한 건데요. 그냥 진짜로 잡아넣어서 둘째 항 잡아넣어서 셋째 항 그냥 좀 구해본 겁니다. 이거 구하는 건 바로바로 나오잖아. 그렇죠? 좀 항들을 진짜 구해서 나열해보니까 느낌이 싹 오는 게 있거든. 느낌이 싹 오는 게 뭐야? 요까지 지금 나오고 계속 2개씩 반복되네. 요 규칙 파악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냥 나열해보라고. 오케이 2개씩 반복되는데 요거 2개 더하면 뭐야? 요거 2개 더하면 뭐야? 전부 다 마일이잖아. 전부 다 마일이라는 게 느낌이 싹 오거든. 왜? 어디까지 더했더니 0이 됐대요. 그쵸? 근데 이거 둘이 더하면 마일, 요거 둘이 더하면 마일 느낌이 싹 오죠. 그쵸? 그러면은 요 5놈 있잖아. 요 5놈 다 더하면 뭐냐? 요 5놈 다 더하면 10 플러스 5알파거든. 10 플러스 5알파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10 플러스 5알파라는 놈이 확실히 당연한 소리를 하자면 확실한 거는 10이랑 15 사이에 있는 놈이라고. 5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10에서 15 사이의 값이 나왔어. 근데 그 다음 2개 더하면은 1 빼고 그 다음 둘이 더하면 1 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언젠간 0이 됐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10 플러스 5알파라는 놈이 될 수 있는 값이 뭔데? 요거 4개라는 건 그냥 머리 생각만으로 그냥 바로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얘일 때 알파, 얘가 얘일 때 알파. 그러니까 알파 요거 4개는 사람이면 그냥 바로 나온다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2, 3등급 친구들은 이제 개빡 집중해서 요까지 풀고 나 했어 하면서 요걸로 답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지. 왜? 꼭 2개씩 더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죠? 딱 얘까지 더 해야 마일을 하고 딱 얘까지 더 해야 마일을 하고 그렇게 되잖아. 근데 꼭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게 안 했는데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뭔 말아?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요거 2개가 나오는데 꼭 얘까지 더한 게 아니고 요까지 더했더니 0이 될 수도 있잖아. 뭔 말아? 오케이? 그러면은 얘 더하기 바로 전까지 더하면은 뭐였다는 소리야? 어떤 자연수 빼기 알파 형태였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얘 바로 전에까지 더한 게 뭐였었다는 소리다? 1 마이너스 알파 형태였다는 소리인 거지. 1 마이너스 알파였으니까 얘를 더하면서 0이 됐다는 거지. 뭐 말할? 오케이. 그런데 이거 5놈 더한 거는 반드시 뭐야? 10에서 15 사이에 있는 놈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1을 몇 번 뺐더니 1 마이너스 알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요거 5개 더한 게 이거 5개 더한 게 10에서 15 사이에 있는 놈이야. 거기에 1을 빼 해가지고 요까지 더하니까 0이 됐다 그래 봐. 그러면 요거 바로 전에 놈까지 더하니까 1 마이너스 알파가 됐다는 거거든. 그렇죠? 따라서 요 놈은 이 5놈 더한 거는 어떤 형태였다는 소리인 거야. 11 마이너스 알파여가지고 1을 10번을 뺐더만 요까지 돼서 1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요거 더해서 0이 됐거나 저 5놈 더한 게 요거였기 때문에 1을 11번을 빼갖고 요까지 더했더니 1 마이너스 알파가 됐고 그 다음 요거 더해서 0이 됐거나 뭐 이렇게 5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머리는 안 쓰잖아. 그냥 그렇다고 나열해보니. 오케이? 따라서 10 플러스 알파가 얘일 때 알파 값 따고 해보니까 오케이? 봐봐 문제 변형하기 쉽잖아. 이거 신조원 변형해 하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 이거 합 구하세요. 문제 또 하나 뚝딱 나왔죠. 내기 쉽다. 벌써 답 외웠지? 오케이? 여튼 제일 큰 거는 요거다. 쉽고 519번 요거는 무지성 나열이 아니네요. 요거는 깔끔하게 간단 유식하게 식으로 되네. 뭐 그래 했으면은 무조건 풀었으면 거의 나처럼 했겠네. 잠깐만 확인해 보면 되고. 못하겠다 잘 보지. 요 주어진 이 식하고 요거하고 가조건하고 같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요거는 1초 만에 나오네요. 요건 1초 만에 나오는 거 문제였죠? 그렇죠? 근데 나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어? B에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것 자체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 B에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입니다.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3번 곱한 거다. 근데 B1이 뭐야? B1이 뭐냐면 그냥 여기 1 넣은 게 B1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B1은 그냥 3A2네요. 그럼 B1 자리에 3A2 넣고 자 어디까지 나왔어? 얘는 얘고 얘는 얘다. 여기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나왔네. 뭐 푼 거 없죠, 그렇죠? 그대로 적은 거야 조건은. 오케이? 얘는 얘다. 양변 약분하니까 일단 A 3n-1이 뭔지는 식으로 표현되더라. 일단 놔둬봐봐. 바로 주어진 요 조건으로 가보자. A1, 2, 3 더한 건 뭐야? 그냥 여기 n자리에 1 넣은 거네. 그쵸? A4, 5, 6 더한 거는 저기 2 넣은 거고. 그쵸? 따라서 A1부터 A12까지 더한 거는 한 방에 이렇게 표현 끝나버렸고 그 다음 요거 2개 남은 상태입니다. A13은 딱히 구할 방법이 없네. 왜요? 우리 지금 아는 게 요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여기 1 넣어서 첫 번째 항, 여기 2 넣어서 다섯 번째 항, 여기 3 넣어서 그 여덟 번째 항 이런 놈만 구할 수 있네요. 그렇죠? A14는 구할 수 있네. A14는 그냥 여기 5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A13은 일단 못 구하겠으니까 놔두고 A14는 그냥 5 넣으면 되죠. 거기서 일단 이렇게 표현됐고 그 다음에 우리 BN이 뭔지 아까 전에 적어놨잖아. BN이 얘다 적어놨잖아. 그러면 N만 K로 바꿔주면 BK인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잡아넣어. 3A2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N만 K 잡아넣으면 얘는 어차피 상수 아니야. 아예 계산이 돼버리지. 그렇죠? 오케이? 문제 끝났네. 결국 얘랑 얘 하고 얘 딱 두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거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는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냐면 아직 조건 하나 있잖아.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거든. 모든 항이 자연수인데 막 A2 이런 게 막 5야 7이야 될 리가 없잖아. 이거 둘이 더해서 500인데. 그렇죠?
모든 항자연수라는 것만 생각해도 A2가 되는 게 1 아니면 2밖에 없구나. 자, A2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냥 잡아 넣어봐. 그러면 A2가 1일 때 잡아 넣어봐. A13 나오네. 그쵸? 그 다음 A14가 뭔지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왜 이미 아는데? 여기에 그냥 5 넣으면 A14. A14가 뭔지는 이미 안다고. 5 넣어갖고 뭔지 안다고. 그럼 A2가 1이면 A14가 뭔지, A2가 2면 A14가 뭔지, A14는 이미 안다고. 그쵸? 그러면 A14가 나왔다는 건 A15도 나온다는 거네. 왜? A13, 14, 15 요것만 봐봐. A13, 14, 15는 등차 수열이 돼야 되거든. 그쵸? 따라서 A13, 14가 나오면 그때 A15가 뭔지도 나온다. 오케이? 모든 항자연수라 그랬죠? 따라서 위에 너 탈락이고 요거 합장은 났고 13번째 항 답이고 쉽고 요거는 깔끔하게 되네요. (521번은) 그냥 머리 하나도 안 쓰는 문제네요. 요런 문제는 지금 내가 이거를 적어놓고 딱히 뭐 육성으로 내가 말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한 건데 그냥 되는 거 다 적은 겁니다. 안 되는 건 탈락시키고. 뭐 그래도 잠깐 뭐가 되고 안 되는지 뭔지 탄 건지 잠깐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항상 출발을 어떻게 한다고? 고민할 거 없고 만약에 문제를 읽었는데 첫째 항 안 주어져 있는데 뭐 뜬금없이 5번째 항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항 구해라. 그러면 거꾸로 가면 돼. 첫째 항이 주어져 있는데 5번째 항이 0이 되는 뭐 경우를 구해라. 그러면은 그냥 첫째 항부터 출발하면 돼.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뭐다? 그냥 K부터 출발해보자. 뭐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그 전에 항에다가 마이너스 K를 곱하거나 3분의 2K를 빼거나 그러면 그 다음 항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둘째 항은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내가 어차피 될 가능성이 없는 거는 지금 적지도 않았거든. 여기에서 3분의 2K를 빼면 어떻게 되는데 음수가 되잖아. 근데 둘째 항, 셋째 항 곱하면 음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둘째 항이 음수인데 셋째 항 음수 나오면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한테는 마이너스 K 곱해가지고 얘가 돼야 되고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얘한테도 또 마이너스 K 곱하면 얘 3분의 2K 빼면 얘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X치는 뭐냐면 얘한테 마이너스 K를 곱하건 얘한테 3분의 2K를 빼건 둘 다 0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잖아. 그냥 뭐 그 다음 거 적을 필요도 없다. 지금 하는 이 질 있지? 지금 하는 이 질 그냥 계속 하라는 겁니다. 머리 하나도 안 쓰는 무지성 문제. 그 다음 얘한테 3분의 2K 뺀 거 얘는 뭐야? 얘한테 마이너스 K 곱한 놈이건 얘한테 3분의 2K 뺀 놈이건 둘 다 0이라고 놓아봐. 그때 K값 나오고 그때 K 제곱값 나오고 뭐 모순이 있나요? 전혀 없어. 오케이? 완벽히 둘 다 할게요. 뭐 똑같은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네. 그냥 그 짓거리 해서 안 되는 거 탈락시키고 되는 거 찾고 그때 K 제곱값 구하고 별로 할 말 없네. 그냥 이런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게 숙제 범위에도 이제 많을 거다. 그 다음 문제 이런 것도 다 똑같아. 자, 523번 설명합시다. 계속 오늘 제일 많이 한 소리가 뭐죠? 이런 유형의 문제. 뭘로 시작을 하냐? 뭘로 시작한다고? 여튼 조금이라도 정보가 주어져 있는 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보면 뭐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첫째 항 미지수로 자꾸 하려니까 너무 답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나마 정보가 주어져 있는 게 뭐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항 더했더니 40이 된다 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지금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항이 3의 거듭제곱이면은 거기 3분의 1 곱하면 그 다음 항 되고 어떤 항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니면 그러면 6을 더하면 그 다음 항 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내가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항 요 4개의 항을 더하면 40이다 이거밖에 모르잖아. 그 4개의 항 중에 3의 거듭제곱인 놈이 하나라도 있을 때하고 아니면 넷다 3의 거듭제곱이 아예 아닐 때하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왜냐면은 그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 아니야.
일단 3의 거듭제곱이 하나도 없다 그래 볼게. 없으면은 제일 앞에 넷째 항을 x라 그래 볼게. 제일 앞에 넷째 항을 x라 그래 봐. 뭐 당연한 소리는 그 다음은 x 플러스 6이 되고 그 다음은 x 플러스 12, 그 다음에 x 플러스 18이 되잖아. 는 40이라고 해봐. 는 40이라고 하니까 x가 1이 나오네. 그쵸? 오케이 1이 나와. 그럼 봐봐. 1, 7, 13, 19 이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항이면 일단 요거 더해서 40이다는 확실히 만족하네.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게 넷째 항일 때 거꾸로 셋째 항, 둘째 항이 뭐였는지 거꾸로 한번 추측해보자. 거꾸로 추측해보자. 얘가 넷째 항인데 셋째 항에다가 6을 더해갖고 얘가 됐을 리가 없잖아. 모든 항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그럼 3 확정이야. 그러면 그 전에 항에 6을 더해서 얘가 됐을 리가 없잖아. 그쵸? 오케이. 그 다음 항도 확정이야. 그 다음 쌤 그러면 첫째 항이 3이라 갖고 걔한테 6을 더해서 얘가 됐을 리는 있는데요. 3이 있는데 6을 더하는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3이 있으면 그 다음 1이 돼야지. 내가 지금 적은 게 얘들아 뭘 적은 거냐면은 원래는 내가 적은 거 말고 다른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어차피 안 될 거는 내가 지금 적지도 않았거든. 지금 되는 경우만 적은 거거든. 아까처럼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어차피 안 될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탈락시켜버리라고. 그러니까 자 어디까지 왔어? 요게 네 번째 항인 경우에 대해서 첫째 항은 얘로 그냥 확정이네. 첫째 항 되는 거 구하라 그랬지. 일단 27은 확실히 첫째 항이 될 수가 있네요. 근데 약간 좀 노골적으로 말이야. 방금 우리가 얘부터 이까지 적어 놓은 거 뭐 약간 눈치가 채지는 게 있는데 약간 노골적으로 이렇게 4개 더하니까 또 40되네. 아까 전에 이렇게 4개 더해서 40 됐었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까지 적어 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4개 더해도 40이 되네.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항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지금 구한 두 가지 경우 말고 연속한 4항 더해서 40이 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 또 있을 리가 없잖아. 또 뭐가 생길 수가 있는데 생길 수가 없네. 오케이? 따라서 뭐야? 얘가 넷째 항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첫째 항이 뭔지를 구해버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오겠다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또 추측을 하면 되겠다는 거야. 그 전에 항이 뭐였길래 이게 됐을까? 내가 지금 어차피 안 될 거는 적지도 않았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쌤 얘가 넷째 항이면 셋째 항이 21이었으니까 6 더해서 얘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봐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15가 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9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 9가 있는데 6을 더하는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머릿속으로 탈락. 오케이? 무조건 81. 그 다음에 둘째 항이 뭔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셋째 항이 뭔지는 얘는 원래 하나 더 된다? 범위만 없으면. 근데 어차피 범위가 A1 범위 주어져 있지. 따라서 범위 때문에 얘는 탈락인 거야. 범위만 고치면 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첫째 항 될 수 있는 거 두 개가 더 나오고 더하면 답이 10%. 무조건 출발을 어떻게 한다고? 다섯 번째 항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항 구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노골적으로 다섯 번째 항에서 거꾸로 가면서 첫째 항 뭔지 하면 되겠네. 맞죠? 오케이. 계속 뭐 비슷비슷하지? 계속 하다 보면은 됩니다. 일단은 얘들아, 일단은 우리 셋째, 넷째 항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셋째, 넷째 항은 무조건 짝홀 아니면 홀짝밖에 안 되거든. 왜냐면 이거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바로 판단된다. 둘 다 짝짝이면 어떻게 되는데? 둘이 곱해도 짝수고. 그러면 둘이 더해서 2 빼면 다섯 번째 항 된다 그랬잖아. 짝수 더해도 짝수고 2 빼도 짝수고 홀수라고 그랬거든. 망했죠? 그러면 홀홀이면 둘이 곱해서 홀수고 그러면 홀홀이면 둘이 더하면 다섯 번째 항 된다고 돼 있거든. 홀수 더하면 짝수잖아. 그렇죠? 홀수죠? 망했잖아. 자, 그러니까 방금 했던 짓으로 일단 A 1, 2, 3, 4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부터 해놓고 나서 하자고. 일단 A 3, 4는 홀짝 아니면 짝홀이죠. 그러면
얘들 둘이가 홀짝으로 확정난 상황에 대해서 아까랑 똑같은 짓을 해보라고 머릿속으로만. A2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확정나더라고. 아까랑 똑같은 짓 머릿속으로만 해보라고. 똑같이 또 얘들 둘이가 홀홀로 확정난 경우에 대해서 A1이 뭔지 생각해보라고. 이 경우에 대해서 A1, 2도 짝수인지 홀수인지 요 경우에 대해서 계속 앞에가 뭔지 생각해보라고. 아까 했던 짓 있잖아. 그러면 A1, A2도 확정이 나더라. 자, 홀수, 짝수다 할 때 우리 제일 자주 하는 짓이 뭐야? 뭐 짝수는 뭐 2n, 뭐 홀수는 뭐 2n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하잖아.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뭐 짝수는 2k, 홀수는 뭐 2r 마이너스 이렇게 놓았는데 왜 문자 두 개 썼냐면 그냥 뭐 얘랑 꼭 1차이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얘가 2k고 얘가 2k 마이너스 1이면 무조건 둘이 1차이 난다는 소리 아니야. 뭐 그런 보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른 문자 쓴 겁니다. 그러면 쫄지 말고 이래 놓고 A1, 2만 이래 놓고 이제 적힌 대로 A3, 4, 5 전부 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쵸? 오케이? 둘이 더해서 2 빼라 그랬잖아. 왜? 둘이 더하면 둘이 곱하면 짝수니까. 그쵸? 오케이? 해서 하고 계속 적힌 대로 한 겁니다. 둘이 더하고 둘이 더해서 2 빼고 A5가 하여튼 식으로 표현되죠.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홀홀이면은 이렇게 놓고 적힌 대로 그냥 쭉 A5까지 이때는 PQ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A5가 63이라고 주어져 있더라. 우리는 A1이 궁금하잖아. A1이 궁금하니까 궁금한 A1이 뭐다? 라는 식을 만들어야 풀리거든. 요걸로부터 뭘 만들라고? A1 2K지. 그러니까 요걸로부터 우리가 궁금한 2K는 뭐다? 라는 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양 해가지고 양변 2로 나눠봐. 오케이. A1은 2K인데 2K는 얘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A1은 2의 배수래요. 근데 3의 배수네. 오케이? 6의 배수네. 그쵸? 오케이? 따라서 6의 배수 되는 거 쫄. 왜 30까지만인데요? 왜 30까지만이냐면 여기 K건 L이건 전부 다 자연수거든. 전부 다 자연수면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6의 배수니까 이거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오케이? 이때도 똑같아요. 뭘 만들라고? 우리가 관심 있는 놈은 뭐다? 요거 이 항에서 정리해봐. 얘는 얘다. 만드는 거 문제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첫째 항은 요렇게도 표현되면서 동시에 요렇게도 표현되는 놈이어야 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네.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그거 만족하는 애가 요거밖에 없더라. 10개 나오네. 이 중에 최대값, 최소값 되면 답이고 뭐 이해는 되지. (528번) 맞췄으면 됐네. 요건 좀 쉽네요. 좀 쉽거든. 왜 쉬운지 한번 볼까. 일단 당연한 소리부터 하자면 6번째 항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항 구해라. 일단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거꾸로 간다는 게 뭔 소리인데? 그냥 5 넣어서 5째 항, 4 넣어서 4째 항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5 한 넣어볼까? 5 넣으면 2는 10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5 넣으면 2는 5분의 A5다. 그래서 A5는 그냥 10. A5는 그냥 확정이네요. 바로 방금 전에 했던 이 짓 있죠. 이 짓을 계속 해갖고 4 넣어서 4째 항, 3 넣어서 3째 항 그냥 그 짓거리 하라는 겁니다. 근데 4 넣었을 때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게 있긴 있네. 왜 있냐? 아까 5 넣었을 땐 A5가 그냥 아예 확정이 나버렸는데 그럼 4 넣어볼까?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확정난 A5는 4 넣어보자. 뭐 요렇게 되거든. 그치? 그러면 A4라는 놈이 3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얘가 돼야 된다. 그때 A4는 40이 돼야 된다. 확정이 납니다. 그쵸? 근데 A4가 3 미만이라고 가정했더니 10은 10이다. 말이 되는 식이 나왔잖아. 이게 뭔 소리냐면 A4가 3 미만이라고 가정한 게 된다고.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튼 3보다 작은 어떤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4라는 건 40이 되거나 뭔지 모르겠지만 3보다 작은 어떤 놈이 되거나
뭔지 몰라. 범위로밖에 표현 못해. 알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4가 요거인 경우에 대해서 셋째 항, 둘째 항, 첫째 항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왜? 이제 n자리에 3 넣어봐. n자리에 3 넣으면은 40은 10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40은 3분의 A3다. 는 거에서 바로 이거 나오고. 그럼 똑같이 2 넣어봐. 바로 이거 나오고. 1 넣어봐. 이거 나오고. 자, A1 구하라 그랬죠? 일단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A1 하나로 확정 나버렸어. 그러면 요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3 넣어봐봐. 3 넣으면 어떻게 돼? 3보다 작은 어떤 놈은 10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 넣으면은 3보다 작은 어떤 놈은 3분의 A3입니다. 그쵸? 다시 적어볼게 그냥. 3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3보다 작은 어떤 놈이 있대. 3보다 작은 어떤 놈이 있어. 얘는 뭐다? 그냥 A4라고 적자. 어떤 3보다 작은 놈이 있어. 걔는 10입니다. 3보다 작은 놈이 10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걔는 3분의 A3입니다. A3가 3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따라서 얘가 3보다 작은 놈이니까 A3는 9보다 작은 놈이 돼야겠네. 그리고 3 이상은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A3도 이렇게 범위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2 넣어서 똑같은 짓 해보라고. 똑같이 n자리에 2 넣어봐. 2 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A3 9보다 작은 놈이잖아. 9보다 작은 놈이 10입니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9보다 작은 놈은 2분의 A2입니다. A2가 3 이상일 때. 뭔 말아? 오케이. 따라서 뭐다? 거기에서 또 A2라는 놈의 범위가 뭔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뭐 문제 없지? 그런데 A1은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 A1은 왜 달라지는 게 있냐면은 아까 A3는 절대로 10이 될 수 없는 놈이었잖아. 그러니까 A3는 얘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무시해버렸다고. 그런데 A2 범위 봐봐. 얘는 10이 될 수가 있는 놈이거든. 그냥 n자리에 1 넣어볼게. 그냥 n자리에 1 넣으면 어떻게 돼? A2는 10입니다. 1분의 A1입니다. A1이 3 이상이면 A1이 3 미만이면 A2는 10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자고. A1이 3 이상이라 그러면 A1은 그냥 A2입니다. 근데 A2 뭔지 지금 적어놨잖아. 그쵸? 근데 A1은 자연수라 그랬거든. 결국 A1이 무슨 자연수가 됐는지 이때는 확정 그냥 끝. 그 다음 A1이 3 미만이라고 해볼게. A1이 3 미만이면 A2는 10입니다. 되잖아. 됨이라고 적었지. 그게 뭔 소린데? A2가 3 미만이라는 가정 자체가 될 수 있다. 근데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A1은 1, 2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A1이 되는 게 뭐야? 아까 구해놓은 얘하고 다 더하는 거 문제 없죠? 더하면 답이고. 요거는 작년에도 여러 학교에서 많이 낸 겁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 최근 모의고사 문제라. 또 맞췄으면 됐네. 오늘은 거의 그렇네요. 단원이 그래, 단원이. 요 부등식이 좀 눈에 띄거든. 요 부등식 요 n자리에 뭘 넣어도 무조건 성립한다고 돼 있네. 그러면 솔직히 제일 넣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2를 넣고 싶다는 거 좀 인정하거든. 왜요? 왜 하필 2인데요? 왜 하필 2냐면 말이야. 자 봐봐. 일단 2를 넣어볼게. 뭘 넣어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게 성립해야 되거든. 근데 왜 하필 2를 넣고 싶었냐면 여기 n자리에 2 넣어봐봐. 확실한 건 뭐냐면 A3는 A2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왜 2를 넣고 싶었는데 완벽히 한 문자 A2로만 이루어진 부등식이 나와서 A2 범위가 나와서 A2가 확정 나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다는 거지. 생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2 넣으면 A3는 A2에 대한 식으로 표현인데 그러니까 2를 넣으면 얘는 A2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고 얘는 A2고 완벽히 A2 한 문자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되잖아 이제. 그쵸? 오케이. 따라서 요 A3가
A2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요렇게 표현되는지 2분의 3 A2로 표현되는지 달라지네. 일단 홀수라 그래 볼게. 자 그러면 뭐가 돼 얘가? 완벽히 아까 말한 A2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오네. 풀어봐. 홀수라고 가정했더니 A2가 3 이하라는 결론이 나왔네. 1, 3밖에 안 됩니다. 1은 안 된다는 건 쉽게 판단이 돼. 왜? A2가 1이라 그래 봐. 그러면 첫째 항이 뭐였길래 A2가 둘째 항이 1이 됐을까 생각해봐. 첫째 항 전부 다 망하네요. 자연수 안 되네. 이거는 쉽게 판단되네. 그쵸? 오케이? 따라서 A2 홀수라 그러면 그냥 3인 거 확정입니다.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 항이 뭔지 그 전에 항이 뭐였는지 구하는 거. 뭐 그거는 바로바로 나오네. 그 전에 항이 뭐였길래 얘가 3이 됐을까. 잡아넣으면 그 다음 항 뭔지 줄 바로 나오네. 얘들 지금 어떤 조건도 모순인 거 있나? 뭐 이런 조건 뭐 모순인 거 있나? 없네요. A1 구하라 그랬죠. 오케이? 요거 두 개 아예 확정. A2 홀수인 경우 끝 그냥. 자 그러면 짝수인 경우 해보자. A2가 짝수면 요거는 뭐가 돼? 2분의 3 A2가 되죠. 그쵸? 무슨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오늘 이런 경우가 많았어. 뭐라고 가정했더니 무슨 식이 나오는 경우? 아까 앞에 문제들도 뭐라고 가정했더니 당연한 식이 나오는 경우. 그게 뭔 소리냐면 그냥 된다고. A2가 짝수라고 가정한 것 자체가 그냥 된다고. 당연한 식이 나온다는 게. 뭔 말알? 오케이? 근데 짝수는 두 가지가 있잖아. 4의 배수인 경우랑 4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그 바로 의문이 드는 게 갑자기 이렇게 또 나눠서 생각하겠다는 그런 생각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냐면 짝수면 2분의 3을 곱하라고 돼 있지. 그렇죠? 그러면 봐봐. 4의 배수한테는 2분의 3을 곱해도 아직 짝수고 그럼 한번 무조건 확정적으로 한 번 더 곱하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A2가 짝수면은 확정적으로 걔한테 2분의 3을 두 번 곱해갖고 네 번째 항이 나올 거란 말이야. 무조건. 그러면 무조건 세 번째 항보다 무조건 네 번째 항이 커질 거 아니야. 어떤 항도 세 번째 항보다 큰 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모순이네. 자, 우리는 둘째 항의 정체를 알아냈다. 짝수긴 한데 4의 배수가 아닌 너? 뭐 어떤 놈인 줄 알잖아. 뭐 2, 6, 10, 14 이렇게 4의 배수만 거르고 그런 놈들인 거를 알아냈네요. 이제부터는 노동 시작이네. 노동 시작이 뭐야? A2가 요거 올 때 전에 항이 뭐였을까? 그 다음 항이 뭘까? 그냥 바로바로 나오잖아. 이거 구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쵸? 그냥 쭉 적어봐. A2 요거 올 때 쭉 적고 A2 요거 올 때 쭉 적고 적는 거 얘기 안 해도 되죠. 바로바로 나오더라. 자, 어떤 항도 셋째 항보다 큰 항이 있으면 안 된다. 망했죠? 탈락. 망했죠? 탈락. 나머지는 뭐 안 되는 거 있나? 요 조건까지 봐야 돼. 요 조건까지. 요거 둘이 더하면은 24 이하다. 그래서 왜 여기까지만 적었냐면은 그 다음에 한번 해봐. 그 다음에 한번 해보면 얘들 둘이 더하면 무조건 24 넘는다는 것 쉽게 판단이 되더라. 오케이? 살아남은 놈들은 아무 모순이 없네요. 저 무조건 만족하죠? 얘들 살아남은 놈들 더하면 된다. 쉽고. 자, 맞췄으면 됐어요. 오늘 전부 맞췄으면 되는 문제. 나도 이 단원이 제일 싫어요. 난 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 굳이 너희한테 왜 내는지 얘기를 해주자면 이 수열의 일반성에 대해서는 사실 수학자들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화 시킬 수 없는 수열에 대해서 애들을 계속 시킴으로써 뭐 나중에는 뭔가 또 이렇게 밝혀지지 않을까 뭐 그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래요. 그런 게 궁금하면 유튜브에 뭐 콜라츠 수열 이렇게 검색 한번 해봐요. 하면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 평생을 막 그거를 연구하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참 세상은 넓고 할 일 없는 사람이 많죠. 근데 다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스마트폰도 쓰고 그러는 거야. 자, 뭐 냈다 보자. 요 유형들 전부 다 제일 처음 생각이 뭐라고?
어떻게 시작을 하냐. 이 문제 보면 사람이면 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아예 시작을 못 하겠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유일하게 아는 거 있네요. 최소값이라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여튼 뭐라고 적혀 있는데 여튼 여기 3 넣으면 성립한다고 적혀 있잖아. 그게 아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아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야. 지금 문제 조건 뭐라고? 그냥 이거 성립한다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이 뭔지로 출발하고 싶다는 건 확실하네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그 셋째, 넷째, 다섯째 항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먼저 판단을 해보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 홀짝, 홀짝, 홀짝 총 8가지 경우 아닌가요? 근데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는 뭐 적을 필요도 없는데 이거 머릿속으로 바로 판단돼. 예를 들어 홀홀홀 이런 건 적지도 않았잖아. 말이 안 되거든. 왜? 홀수면 3 빼야 그 다음 항 된다고 돼 있잖아. 홀수에 3 빼면 짝수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말 안 되는 건 이거는 머릿속으로 걸러진다고. 일단 홀짝만 생각했을 때는 홀짝 홀 짝짝짝 짝홀짝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셋째 항으로 출발하니까 셋째 항 적당히 미지수로 놓아볼게. 그러면은 적힌 대로 그 다음 항 뭔지 전부 다 그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더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 한 거냐면 진짜로 얘랑 절대값 씌워서 같다. 진짜 푼 거야. 진짜로 얘랑 절대값 씌워서 같다. 풀어봐 바로 풀리죠. 얘랑 절대값 씌워서 같다. 자 알파 바로 나오더라. 그게 뭔 소리야? 일단 셋째 항이 뭔지에 대한 후보들은 아예 확정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하는 건데?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그 짓 또 하는 거예요. 셋째 항 지금 후보 다 끝났잖아. 그럼 아까부터 맨날 하던지 이제 그 전에 항이 뭐였을까? 그 다음 항이 뭔가? 이렇게 쭉 좀 나열해보는 거야. 나열해갖고 또 되는 거 찾고 안 되는 거 거르고 그 짓거리. 뭐 좀 얘기해볼까? 좀 얘기해보자. 자, 셋째 항이 요거일 때 둘째 항, 그 전에 항 둘째 항이 뭐였길래 셋째 항이 얘가 됐을까? 얘였기 때문에 3 빼서 얘가 됐을 수도 있고 얘였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얘가 됐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짓거리 하라고 계속 또 추측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삼이었는데 3을 아니 0이었는데 3을 빼갖고 얘가 됐을 리가 없잖아. 왜? 0이었으면 2분의 1을 해야죠. 그러니까 말 안 되는 건 아예 적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쵸? 오케이? 따라서 A1은 -6 확정 나네요. 우리 아직까지 요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생각 안 한 거 있어요. 단 한 번도 생각 안 한 게 최소값이라는 거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자, 아까 얘기한 이 첫 번째 줄 보자. A1이랑 A3이랑 같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M 최소값이 1이네요. 탈락.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걸으라고? 그냥 아까 방금 말한 이 조건 되는지 안 되는지로 걸으라 이 말이야. 뭐 일단 머리 안 쓰고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최근 수능이죠. 하려면 하겠지. 솔직히 그치. 못하진 않잖아. 수학 문제 너희들 아예 못하는 것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이거는 하려면 한다. 짜증 좀 나서 그렇지. 그쵸? 나머지 놈들도 이런 거 뭐 첫째 항 구할 필요도 없어. 왜? 둘째 항, 넷째 항 같잖아. 그러니까 요거 만족하는 최소값 2라고. 얘도 탈락되는 거 전부 다 얘로 걸으라고. 뭐 이런 놈들은 남은 모습은 없지. 얘도 뭐야? 첫째 항, 둘째 항 절대값 같잖아. 탈락. 오케이? 나머지 놈들 다 살아남네요. 살아남는 놈들 절대값 6 더하면 돼요. 쉽고. 자, 빨리 뭐 난단 말해.